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날이 완전히 쌀쌀해졌어, 이제. 오늘이 11월 10일이네요. 11월 10일. 어? 일요일 아침 6시 10분, 11분. 음.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은 그냥 하루하루가 늘 즐겁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1년 365일을 즐거울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냥 이게 생각해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하루하루를 다 축제처럼 즐기거든요. 하루하루를 왜? 축제처럼. 나는 하루하루가 다 축제라고 생각하고, 왜 그렇잖아. 이렇게 나는 서울에서 어디서 무슨 노들섬 무슨 서커스 축제가 있으면 가고, 한강공원 무슨 축제에서 항상 가는데, 심지어 내가 어제는 축제가 아닌 날도 축제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사실 제일 저는 독서광이자 영화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축제 중 하나는 부산국제영화제거든? 네. 근데 내가 올해는 국제영화제 부산에 못 갔어요. 예전에 드라마 PD던 시절에는 참 좋았던 게 뭐냐면 MBC 드라마 PD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출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최고 아니야? 남들은 놀러 가는 데를 자기 돈 들여서 놀러 가는데 우리는 회사에서 출장비를 받아서 가고, 왜냐하면 부산국제영화제 가면 우리나라 이제 좋은 새로 나온 이제 영화들이 이렇게. 근데 국제영화제 개봉되는 작품 중에서는 저예산 영화들도 많고, 평소에 우리가 극장에서 볼 수 없었던 작품에서 새로운 신인 배우들이 이렇게 발굴할 수 있는 좋은 등용문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제가 못 갔단 말이죠. 지방 출장 다니면서 이제 도서관 강의 뛰느라고. 근데 부산 국제영화제를 안 가고도 부산 국제영화제를 즐기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글쎄요.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사실은 상영을 하고 평이 좋았던 작품들은 바로 극장에서 개봉을 하거든. 근데 그 영화 중 하나가 아노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노라? 제목이 아노라고, 이게 이제 저는 이제 평소에 페이스북에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주로 친구 맺기 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영화광이거나 독서광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권성민 PD라고 있어요. MBC 제 이제 후배이던. 근데 권성민 PD가 페이스북에 자기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 가서 제일 재밌게 본 영화가 극장 개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노라고. 그래서 이걸 꼭 보라 그래서 마침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극장이 있어요. 이수역에 아트나인이라고 하는 예술영화 전용관이 있거든요. 네. 두 군데에서 이걸 개봉을 하는데, 이 상영을 하는데, 하나는 코엑스, 메가박스 코엑스관. 거기도 메가박스 코엑스는 관이 엄청 많아요. 네. 20개 가까이 돼요. 그래서 거기도 워낙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는 곳인데, 메가박스 코엑스 들어가서 검색을 하니까 거기는 영화비가 16,000원. 비싸잖아요. 왜 요즘은 이렇게 비싸? 또. 요즘 비싸. 요즘 영화비 16,000원이에요? 16,000원이고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는 무슨 뮤지컬을 왜 극장에서 요즘 상영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보려고 예매하러 딱 찍었는데 35,000원이라고 떠가지고, 아니 이걸 내가 뮤지컬 공연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영화관에서 이거를 뮤지컬 찍은 거를 영상을 보는데 이게 35,000원이라고 해서 바로 포기한 적이 있는데, 요즘 하여튼 극장 영화표가 비싼데 그 딴 얘기니까. 근데 아트나인에서 내가 조조로 이렇게 아침 10시에 상영하는 게 있어가지고 봤더니 그건 8,000원인 거야. 반값이잖아. 그래서 아트 영화가 바로 요즘 저렴하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코엑스는 조금 가격대가 좀 있는데, 이게 코엑스는 주말 낮 시간으로 이걸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요즘 영화관이 돈 버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들이 워낙 안 오잖아요. 요즘 정말 극장 관객 수가 많이 줄었거든. 그럴 때는 반드시 와야 되는 사람들한테만 비싸게 받는 거야. 누가 반드시 오느냐? 주말 낮 시간에 데이트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 평일에는 영화를 못 보니까 주말 낮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그때는 영화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그러니까 예술 영화 전용관은 원래 영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데, 심지어 이제 1회 10시 상영분은
조조인 거지. 그래서 8시 영화라 그래서 이제 달려가서 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숀 베이커, 그 아노라라는 영화 감독이 숀 베이커인데, 네. 이분의 옛날 영화 중에 저는 저기 그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영화 혹시 알아요? 몰라요.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영화도 또 2017년도 영화인데, 그 영화도 상당히 저는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아노라라는 영화는 사실 처음에 딱 보면은 조금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노출이 좀 많고, 왜냐면 이게 그 주인공이 성매매 여성이야. 아, 그리고 성매매 여성이 어쩌다가 그 러시아 재벌 가문의 이제 2세 아들과 만나서 서로 이렇게 하여튼 로맨스에 빠지는 이야기인데, 앞부분은 약간 좀 이렇게 로맨스 중에 끝장 판타지가 아닐까. 왜냐하면 왜 가난한 여성이 부자 남자 만나가지고 하는 재벌 2세와 연애하는 약간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권성민 PD가 왜 이거를 부산국제영화에서 제일 재밌게 봤다 했는지는 중반 이후에 나와요. 갑자기 이제 러시아 그 재벌 부모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아들을 이제 잡으러 오는 거야. 갑자기 웬 이제 성매매 여성과 이제 스캔들이 났다고 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나라 주말 연속극 같은 전개가 펼쳐져요. 그 엄마가 와서 얼마면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질래? 약간 이런 그건데, 개인적으로 이 영화 참고로 이 영화는 올해 그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장적인 줄거리와 소재고 아주 자극적인 성매매라고 하는 작을 하는데,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다고 하니까 딱 궁금하죠. 네. 근데 어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오늘 하루는 또 나에게 축제 같은 하루였구나. 영화제 한편에 영화제에서 가장 재밌었던 영화를 오늘 이렇게 즐겼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늘 느끼지만 인생은 하루하루가 다 축제입니다. 그리고 그걸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땠습니까, 우리 박동 부장님은? 저는 뭐 축제는 아니었네요. 우리 박동 부장님은 성실한 가장이시지, 중년의 가장. 이번 주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저께 대학교 수업을 하나, 그 선배님이 저기 특강 하시는 게 선배님이 하시는 한 학기 하시는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 특정 분야의 수업을 1시간 해달라고 해서 가서 했고요. 잘하셨다. 예. 어땠어요? 오랜만에 대학생들, 그 역시 싼값에 초빙한 강사라 그런지 애들이 학생들이 반응이 이렇게 시원치 않았어요. 시원치 않았고, 그리고 그거는 네. 저기 박동 부장님이 그거라든지 아니면은 예산 학생들이 강의를 알 수는 없지. 근데 그건 뭐냐면 그냥 지금의 시대 정신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오죽하면 내가 대학교 강의 갔다가 너무 멘붕이 와가지고 내가 요즘 강의 실력이 떨어졌나,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과 내가 이 소통하는 이게 뭔가 내가 좀 코드를 잘못 잡고 있나, 너무 되게 심하게 반성을 했거든. 근데 똑같은 강의를 대학교 안 가고 그냥 도서관 강의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같은 20대인데도 잘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수업과 내가 자발적으로 가는 그 강의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은 나 이거 되게 무서운 게, 사람들이 이걸 엄청나게 구분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완전히 약간 영혼을 한 절반 정도 빼놓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거는 엄청나게 열심히 집중해서 그걸 하고. 아, 그렇구나. 두 가지가 엄청 커요. 내가 그렇게 강의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알죠. 아니, 일단 딱 갔는데 학생들이 이게 앞에 이 강단을 주변으로 부채꼴처럼 쫙 비워놓고 주변으로 가장자리로 쫙 앉고, 그리고 딱 2명이 그 안에 용기 있게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확실히 그 두 친구는 참 열심히 듣고 반응도 좋더라고요. 근데 복학생
딱 봐도 복학생이에요, 친구들. 그리고 나머지 여기 쭉 둘러서 있는 친구들한테 그 제가 여기 뭐 묻었어요? 그 앞에? 그리고 나름 여기 중간중간에 개그도 치고 계속 이렇게 그 이렇게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한 명 한 명 호명하면서 이렇게 묻고 답하는 식으로 했는데도 그 애들이 너무 안 웃어서 내 개그감이 너무 죽었구나. 또는 애들이 뭐 안 좋은 일 집단적으로 있나. 그거 혹시 알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지. 뭐냐면 네. 그냥 제가 어떤 책에서 옛날에 읽었던 건데 어떤 분이 이제 회사의 경력 사원으로 어떤 부서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 부장님이 엄청 웃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뭐 말만 하면 너무 이 사람이 그 말이 웃겨가지고 막 웃는데 봤더니 그 사무실에서 자기 혼자 웃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웃고. 이상하다. 분명히 저 양반 되게 웃기는데 왜 안 웃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부장이 그 부서원들 사이에서는 비호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장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반응을 다들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박동 부장님이 비호감일 수가 없잖아. 처음 만났으니까. 그죠? 네. 그 친구들이 처음 만났는데 그 친구들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그 수업 자체가 그 학생들에게 비호감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예전에 어떤 학교에 가서 느낀 건데 그냥 그 학교에서 그동안 쭉 해온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별로 흥미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새로 누가 와도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약간 저걸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슬픈 게 그러면 새로 간 사람은 완전히 멘붕이잖아, 왜. 나는 처음 이걸 하는데 근데 저는 요즘 그래서 제가 하는 생각은 이게 요즘의 시대 정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이게 불안 세대 예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에 저는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왜 학익진으로 내가 항상 가면 나는 놀리면서 그래요. 그 학익진이었구나. 어디서 내가 많이 본 진영이었어. 내가 가서 가끔씩 나는 항상 모든 곳에서 그 학익진을 만나요. 그래요. 공무원, 연수원이건 대학이건 그래서 아니 무슨 이렇게 부채꼴로 펼쳐서 학익진으로. 근데 학익진은 이건 사실은 적대 관계잖아요. 뭐냐면 적을 최대한 거리를 두고 외군이었구나 내가. 저 멀리서 이렇게 왜 쫙 하고 우리는 너로부터 최대한 먼 거리에서 다들 이렇게 나를 포진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거 솔직히 앞에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네. 저 사람들이 나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겠다는 그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 이게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생긴 줄 알아요? 학익진이 생긴 거는 이것도 스마트폰 이후인가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19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혹시 그 친구들 다 노트북 펴놓고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시선을 박동원 부장님을 안 보고 학익진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다 노트북을 보고 있었을 거야. 예, 그렇죠. 나는 그것도 힘들었어. 사람이 말을 하는데 왜 눈을 안 마주쳐줘? 난 근데 이게 뭐냐면 애들이 다들 왜 코로나 때는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다 노트북을 열고 수업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얘들이 온라인 수업하면서 노트북에서 그 수업 창만 띄워놨겠냐고. 아니거든. 옆에 톡방 띄워놓고 단톡방에서 막 서로 떠들면서 야 방금 저 교수가 저 한 분이 되게 구린 아재 개그 아니야? 지들끼리 막 교수를 놀리면서 그러면서 그걸 했을 거란 말이야. 이게 이제 애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오프라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그리고 원래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애들이 다들 교수님 앞에 와서 앉았는데 이젠 그걸 안 하고. 근데 저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어렸을 때 왜 그 학생 인권 조례 뭐 이런 그걸로 인해서 학생들의 자유권, 이 결정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그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요즘 왜 고등학교에서 학교 기숙사에서요. 저녁에 이렇게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지나가는데 선생님이 저 앞에서 오는데 애가 그냥 담배를 들고 지나간대요. 그걸 뭐라 그럴 수가 없대요. 왜냐? 네. 뭐라 그러면은 학생 인권 침해인 거야. 근데 얘들이 여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대학에 들어왔어요. 교수가 여러분 앞쪽부터 채우세요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해도 애들이 안 들으니까. 할 뻔했네. 모르고 눈치 없이. 쪽부터 요즘 제가 제일 그래서 조심하는 게 뭐냐면 애들의 심기 경호예요. 애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왜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애들을 놀리고 싶어지잖아. 여기 뭐 묻어놨어요? 왜 하깃진이네? 뭐 이러면서 놀리고 싶잖아. 그럼 애들 더 반응 싸늘해져요. 나 아니 묻었다고 했네. 왜냐면 애들이 반응이 더 싸늘해져요. 네. 아니 약간 요즘 저걸 잘 모르는 어떤 꼰대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꼰대 정말 됐네. 귀한 경험 하셨어. 위로 고맙습니다.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 줄 알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21세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어떻게든 나의 팬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뭔가 콘텐츠를 만들고 내가 만든 콘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일을 해야 돼요. 제가 2025년 새해 결심을 한 게 있어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만나지 않겠다예요. 그게 이를테면 학교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근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도서관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지자체 강연 가면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만나면서 살아야지.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나의 귀한 시간을 줘야 되나. 오죽하면 이 생각까지 했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강의를 시작을 할 때는 10여 년 전에 진로 특강을 다니기 시작할 때는 나름 아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 영어 공부의 소중함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내가 시작을 했는데 네. 내가 더 이상은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다니까. 상처 많이 받았어. 하여튼 여기까지. 자, 제가 사실 이 2시간 반 정도 되는 강의를 위해서 준비해 드린 시간은 한 10시간 이상 됐을 거예요. 그치. 예, 그렇죠. 10시간 이상 됐는데 그래서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준비한 만큼 기대도 했고 사실 강의료는 터무니없이 작았지만 되게 멀어가지고 2시간 오고 가고 한 4시간 걸렸을 거예요. 예. 대충 그림 나와. 그랬는데 갑자기 맥이 또 탁 풀리더라고요. 너무 반응이 그렇죠. 풀리죠. 아쉬워서 맞아요. 맥이 좀 풀렸는데 그래도 끝나고 나서 질문을 메일로 해준 학생이 하나 있네요. 그래도 아예 안 들은 건 아니었나 봐요. 자, 위로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주에 왜 제가 스티븐 킹 마스터 클래스 그 예고를 해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느낀 건 뭐냐면, 이 책은 나 같은 스티븐 킹 매니아가 읽어야 재밌지. 스티븐 킹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읽어서는 별로 재미가 없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유혹하는 글쓰기는 제가 앞에 좀 봤는데 재밌던데요. 됐어요. 그죠? 네. 스티븐 킹 되게 매력 있는 작가예요. 네. 글쓰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고루한 주제일 수 있는데 되게 그것조차도 그런 책조차 재미나게 쓰잖아. 왜? 야, 이 사람 약간 왠지 약간 자학 개그 같은 느낌도 있고 맞아요. 재밌던데요. 본인의 인생 자체 좀 재밌던데요. 그렇죠. 그리고 왜 이 사람은 왜 옛날 고등학교 뭐 이렇게 그 학교 선생하다가 왜 정말 가난하게 그 글쓰기를 시작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막 타자기 그리고 딱 타자기로 원고를 써가지고 딱 한 부밖에 없는 그 원고를 출판사에 보낼 때 막 그런 이야기들. 저는 스티븐 킹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스티븐 킹이 저의 영어 선생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는 처음에 이제 영어 회화책을 한 권 외우는 걸로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영어책 한 권을 통째로 외우고 나니까 영어 리스닝이 이제 좀 잘 되고. 그래서 극장 가서 이제는 자막을 안 보고 이제 헐리우드 영화 보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독서광이 영화광이 되는 순간이었는데, 그때 1991년도에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본 영화가 미저리라고 스티븐 킹, 미저리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요? 저는 내용은 잘 기억이 나 그거 안 봤다. 안 봤고 출발 비디오 여행 같은 데서 주요 장면만 한 것만 봤는데 난 그거 보고 나니까 굉장히 막 볼 때 괴로울 것 같아서 안 봤어요. 맞아요. 사실은 그 스티븐 킹의 그 소설이나 영화는 다 조금 이렇게 괴롭죠. 근데 저는 이 미저리를 되게 보면서 재밌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거기에 왜 남자 작가가 나오고 이게 이제 제임스 칸이라는 그 배우가 연기한 남자 작가가 어느 날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아주 외떨어진 어떤 외딴 시골 산골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 사람을 교통사고에서 구해준 사람이 하필 이 작가의 넘버원 팬이고 그 팬이 이제 캐시 베이츠가 연기를 하는데 네네. 그 팬이 혹진하게 이 사람을 살려주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이제 점점점 무서운 이제 어떤 이 작가에 대해서 어떤 뭔가를 하잖아요. 네. 근데 나는 이 소설을 보면서 이 영화를 그때 보면서 너무 재밌었던 건 제가 원래 어렸을 때 제일 재밌게 본 영화 중 하나가 대부거든요. 대부. 프랜시스 코폴라의 네네. 그 제임스 칸이라는 배우가 이 작가 역할을 한 제임스 칸이라는 배우가 영화 대부에서는 누구로 나오냐면 소니 콜레오네라고 그 콜레오네가에 아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셋째 아들인가 막내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알파치노가 연기한 마이클 콜레오네고 네. 첫째 아들이 소니 콜레오네 제임스 칸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대부에서 이 아들의 그 역할은 뭐냐면 정말로 전형적인 그 왜 마피아 가문에 엄청나게 폭력적이고 엄청나게 막 그 박력 넘치는 마초 그 자체거든요. 네. 난 이 영화 그 미저리를 보면서 그 멋있고 폭력적이고 막 이 마초 막 그 육체미가 펄펄 넘치는 이 남자가 그 캐시 베이츠라고 하는 어떤 아줌마한테 완전 꼼짝을 못하고 이렇게 절절 매는 그 연기가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반전이잖아. 네. 난 이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나왔는데 그 영화가 원작 소설이 있고 찾아봤더니 그 원작을 쓴 이 스티븐 킹이라는 작가가 쓴 영화가 그러니까 그 쓴 소설을 이제 원작으로 하는 영화가 많이 있는데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캐리라든지 스탠리 큐브릭의 샤이닝이라든지 와 영화광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영화들을 다 이 사람이 원작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봐야지. 찾아봐야지. 그리고 저는 사실 그때 뭐가 있었냐면 그 기초 회화책을 내가 외웠기 때문에 내가 쓰는 말들이 다 기초 회화책에 나오는 Good morning, how are you doing? I'm fine, thank you. What is your job description? 이런 거였는데 네. 언젠가부터 어떤 욕심이 생겼냐면 미국인 친구들 만나면은 네. 여러분 우리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되게 재미나게 어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왜 만약 그 영화의 한 장면을 갖다가 영화 대사를 언급을 하면 우리 되게 재밌게 그 얘기에 빠져들잖아요. 네.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갖다가 얘기해주면 이 사람들이 막 되게 신나서 서로 빠져들거든.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영화에 나오는 영어 대사를 내가 외워서 회화에 써먹자. 네. 근데 극장에서 훅 지나가는 그 대사를 내가 받아 적을 수가 없잖아. 테이프에서는 내가 이걸 몇 번이고 두 번, 세 번 리와인드를 해서 내가 받아 적어 내는데, 회화 테이프는. 네. 그러면 이 영화 대사를 내가 외울 수 있는 가장 찾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원작 소설을 영어로 된 원작 소설을 내가 읽다가 거기에 나오는 대사를 내가 밑줄 긋고 좋은 대사들이 있거든. 네. 이를테면 영화 그 대부에 나오는 되게 좋은 대사 중 하나가 뭐냐면 Revenge is best when served cold야. 그게 뭐냐면 복수는 차가울 때 내놓아야 가장 맛이 좋다예요. 이야. 뭔지 알겠죠? 네네. 근데 이런 대사를 내가 만약 이렇게 누구하고 미국인 어떤 내가 이제 한국 3M 다닐 때 이를테면 미국에서 본사에서 와서 하다가 내가 막 하다가 딱 영화 대사를 내가 한번 툭 했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재밌어 하겠어. 그리고 나의 영어 회화의 이 수준이 한 단계 훅 올라가는 거잖아, 왜. 네. 그래서 스티븐 킹 소설들을, 왜냐면 스티븐 킹의 소설이 다 영화화가 됐고, 미국 사람들 다 아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을 만나서 스티븐 킹 소설을 내가 읽는다고 하면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마치 한국의 어떤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누구 좋아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는 조정래 선생님의 태백산맥을 그럼 우리가 깜짝 놀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이제 다시 보겠어. 그래서 만약 프랑스 사람인데 저 한국에 와서 4년째 한국어과 유학 중이고요. 저는 태백산맥에 나오는 염상진이란 캐릭터 아주 흥미롭다. 이러면 우리가 완전 그 사람을 새로 다시 볼 거잖아. 그러니까 언어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문화까지. 어떤 조예가 깊어지고 그리고 나는 당신 나라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라는 어떤 표현이 되니까. 그치, 구체적인 문학 작품을 딱 맞아요. 그런 그렇죠. 경험이 있어요. 맞아. 그 말이 조금 어눌한 한국말을 하긴 하는데 어눌한데 그 사람이 한국 소설 같은 거 딱 언급하면서 드라마 언급하면서 그 캐릭터까지 딱
그러면 이제 뭐 동질감이 확 일단 올라가죠. 그치 그러니까 어, 저는 나의 아저씨에서 박동훈이라는 사람의 역할을 좋아 이러면은 왜 와 그렇지. 나의 아저씨를 봤어 이렇게 돼 버리는 아, 너도 거죠. 40대구나. 저도 사실 너도 힘든 40대구나. 근데 제가 음, 스티븐 킹을 영어 선생님이라고 감히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티븐 킹의 소설을 읽다가 내가 생긴 습관이 뭐였냐면 네, 그전에는 왜 타임지라든지 내가 왜 코리아 타임즈 막 이런 거 이제 코리아 헤럴드 이런 영어 교재를 가지고 내가 영어 이 독해를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신문이나 잡지를 읽을 때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사전을 찾아서 봐야 된단 말이야. 어, 근데 소설은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사전을 안 뒤져요. 왜냐? 네, 네. 흐름이 끊기기가 싫어. 이 음, 얘기가 지금 너무 재밌는데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내가 갑자기 사전 찾아서 펼쳐서 이러면은 그래서 나는 이 특히나 스티븐 킹 소설은 왜 되게 사건 위주로 다다다닥 전개가 되고 네, 그리고 제가 소설을 되게 즐겨 읽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네, 소설은 다 주인공들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네, 대화체 문제니까 소설을 읽는 것 자체가 영어 회화 공부야. 어, 말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구어체 문장이 나오니까 네, 네, 소설에서는 네, 네, 주인공들의 대화가 그대로 나오니까 그러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그냥 쭉 읽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그 단어를 그냥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뜻을 파악을 하게 돼버려. 음, 이게 제가 나중에 통역할 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 게, 그러니까 네, 저는 소설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쭉 가면서 그냥 그 단어의 뜻을 유추하는 습관을 길렀단 말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통역을 할 때도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왜 보통은 모르는 단어 나오는 사람들이 확 그 순간 얼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청중들이 알아. 저 어, 지금 통역사 지금 당황했어 지금. 아이씨 지금 저 양반 지금 어떡하지? 약간 그건데 나는 그냥 모르는 단어 와도 슬그머니 지나가고 나중에 그 뜻을 알게 되면 슬쩍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어, 이게 이제 나는 스티븐 킹 소설을 읽으면서 만든 습관이야. 근데 왜 이게 생겼느냐? 소설이 너무 재밌으니까. 아니, 저는 사실 한 번도 영어 스토리를 처음부터 음, 끝까지 읽어본 적이 특히 소설은 읽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실용서는 네. 한 번 끝까지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실용서는 예, 뭐였어? 궁금하다 갑자기. Winning Without Losing이라는 책인데, 약간 경영서예요. 미치겠다. 예, 야, 경영서예요. 미치겠다. 우리 박동훈 부장님은 정말 과실수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예, 그 스타트업을 할 때, 그러니까 너무 과로하지 않고 자기 생활 밸런스를 깨지 않고 그렇죠. 성공하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법 그런 데 관한 책이고요. 근데 중요한 그것도 내용이네. 정말 딱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는 책이거든요. 음, 예, 근데도 읽고 나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음. 스토리 책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LA 컨퍼덴셜이라는 책을 한번 교보문고에서 제임스 엘로이. 예, 예, 쉽게 싸게 끝내주지. 팔아가지고 한번 엄청 어려운 읽어볼까? 책이에요. 딱 집었다가 샀어요. 샀다가 어, 어, 글도 작고 글씨도 작고 잘 모르겠어서 맞아요. 결국 어, 저기 방출했는데 어. 스티븐 킹은 좀 쉽게 쓰나요?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추천해 드리자면, 네, 스티븐 킹의 원작 소설을 읽으시려면, 네. Different Seasons라고 하는 Different 이 Seasons. 4개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편집이에요. 4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봄의 희망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화 쇼생크 탈출의 원작 어. 리타 헤이워스 앤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아, 이거를 리타 헤이워스 앤 쇼생크 리뎀션 어, 이 소설을 중편이기 때문에 길지도 않아요. 네, 요거는 게다가 여러분들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내용은 대충은 알잖아요. 네,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 어. 작품은 제가 이제까지 영어로만 한 5번 넘게 읽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영화는 한 2시간 되는데 음, 이건 중편이라고요, 원작이? 음. 길지 않나 보네요. 이지 않고, 음, 재밌어요. 어,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스티븐 킹 소설에 빠졌나 생각해보면, 용산 미군 부대 앞에 헌책방이 있었거든? 네, 용산 미군 부대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헌책들을 이렇게 하는 데인데, 그때 91년, 92년 이럴 때
거기 가면 책 한 권이 영어 영문 페이퍼백이라 그러죠. 왜 네, 작은 네, 이제 네. 그 문고판 그 책이 우리 돈으로 1,000원, 2,000원이었거든요. 오, 근데 제가 그때 근데 난 지금도 기억나. 서가 하나가 스티븐 킹 책으로 꽉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캐리하고 아마 이제 저거부터 샤이닝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한 권, 두 권을 사오면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 책이 재밌으니까 나에게 커다란 행복이 하나 생겨버린 거야. 왜냐? 이 사람은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네. 거기에만 가면 1,000원짜리 책들이 널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용산 미군부대 그 앞 헌책방이 저에게는 정말 최고의 학교였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거기 그 서가 저 뒤편에 가면은 플레이보이랑 허슬러가 있었어. 아이고, 그렇구나. 그쵸.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하여튼 뭐 그래서 저는 그 시절에 스티븐 킹 책 읽으면서 많이 공부를 했었고, 근데 저는 스티븐 킹 소설이 왜 그렇게 재밌는가 생각해 봤더니, 스티븐 킹 소설이, 일단 스티븐 킹의 출세작이 캐리거든요. 네. 캐리라는, 이거는 최근에도 아마 다시 리메이크가 되고 그래가지고 영화로도 있어요. 공포영화인데, 캐리는 따돌림 당하는 옆집 소녀가 어느 날 초능력을 갖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나 뭐 이런 거고, 더 샤이닝이라는 스티븐 큐브릭의 영화로 나왔던 샤이닝은 작가 지망생인데 소설이 안 나와서 되게 고생하는 우리 집 아빠가 어느 날 온 가족이 다 같이 이제 겨울에 어떤 호텔에 이제 문 닫은 휴업하는 호텔에서 온 가족이 지내면서 생기는 일이고, 쿠조는 광견병에 걸린 우리 집 개, 크리스티는 살인기계로 변한 우리 집 차, 펫 세메트리 동물 공동묘지는 좀비가 되어서 돌아온 고양이. 다 쉽게 얘기하는. 공포물이네. 그렇죠. 다 공포물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제 미저리는 소설가의 넘버원 팬. 자, 뭐냐면은 내가 별로 안 우리 좋아하는 주변에 장르였구나. 뭐라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장르로서 많이 안 봤구나.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우리 주변의 일상에서 공포의 소재를 찾는다는 거고, 근데 저는 스티븐 킹을 사실 제가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이 디퍼런트 시즌스의 쇼생크 탈출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 디퍼런트 시즌스를 이렇게 여기 이제 잠깐만 내가 여기서 이제 찾아냈었어. 그게 참고로 저는 스티븐 킹 마스터 클래스를 만약 보신다면 어떤 분이 보셔야 되냐면, 네. 스티븐 킹 소설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작가 지망생이라면 저는 한번 읽어보시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제가 빌려놨어요. 왜 그러냐면 네. 이 사람이 글을 쓰는 자세가 얼마나 성실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만약 이제 소설 하나를 이렇게 쓰다가 네. 자기가 뭔가 소설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다른 아이디어가 뭐가 떠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옆에 단편을 또 쓰는 거야. 그래서 잠깐 이 사람 4개 아까 내가 얘기했던 디퍼런트 시즌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4개로 들어와 있는데, 킹은 이 소설 이제 이 책에서 킹은 이 소설들을 잠자리 소설이라 부른다. 이 소설들의 아이디어는 킹이 다른 소설을 쓸 때 떠오른 것들인데 새 아이디어를 발전시킨답시고 당시 쓰던 소설을 멈출 수는 없었기에 밤이면 잠들기 전에 양을 세는 대신 직접 이야기를 지어보는 습관이 생겼고, 거기서 발전한 것들이 잠자리 소설이다. 그중 그런 아이디어가 보통 67개가 한꺼번에 머릿속에 떠다니고 그중에 대다수는 더 발전하지 못한 채 사그라드는데, 그중 소설 3개를 당시 편집자였던 앨런 윌리엄스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들을 책 한 권으로 엮는 건 어때요? 약간 색다르지만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기억하는 쇼생크 탈출도 공포 영화가 아니잖아요. 공포 소설이 아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주종목으로 쓰는 공포 소설하고 다르게 이거는 공포물은 아닌데 요 얘기가 재밌을 것 같아 라고 하고 어떤 이야기들이 떠오르면 그걸 단편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편 3개를 편집자한테 보냈더니 그 편집자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다가 소설 하나만 더 있으면 4개 딱 채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라고 부를 텐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럼 내가 한 편 더 쓸게요 해가지고 4편을 해서 디퍼런트 시즌스가 된 거예요. 아니
만약 이 스티븐 킹 요즘도 창작 활동하시죠? 요즘 이렇게 아직도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떠오르면 챗 GPT한테 야야야 이렇게 내 이거 시놉시스가 이렇게 되는데 네가 이거 뭐 40쪽 분량으로 한번 만들어봐. 뭐 이러고 계실 것 같은데. 아니 참고로, 근데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참고로 저는 챗GPT하고 달리 저에게 챗GPT는 뭐냐면 네. 저의 블로그예요. 난 아까 이제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내가 빌린 책에서 내가 사랑하는 최애 작가인 스티븐 킹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왜냐면 난 스티븐 킹에 대해서는 정말로 밤을 새워서 난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근데 무슨 얘기를 할까라고 하다가 공짜로 즐기는 세상 제 블로그에 들어가서 스티븐 킹을 딱 검색을 하니까 네. 제가 스티븐 킹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티븐 킹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글이 70편이 넘는 거예요. 제 블로그에. 3,000평 중에서 70편에 넘고 거기에서 2016년 1월 8일에 쓴 글에 마지막 문장에 내가 뭐라고 됐냐면 2016년도에 쓴 글이에요. 네. 최근에 2016년도에 그때 당시 읽은 내가 중편집이 풀 다크 노스타즈인데 4개를 기대했더니 약간 아쉽다. 기대가 너무 컸나 보다. 그럼에도 나는 스티븐 킹이라는 작가를 여전히 좋아한다. 아니, 요즘은 인간으로서 그를 존경한다. 그는 이미 1970년대 히트친 소설 몇 권을 내어 영화 판권까지 챙겼다. 미국에서 최고 수입을 기록한 작가다. 그럼에도 그는 지금까지 매년 꾸준히 소설을 내고 있다. 경제적으로 아쉬울 것 하나 없으면서도 창작의 고통을 감내하며 교통사고, 후유증까지 딛고 완성도 높은 작품을 꾸준히 낸다. 초년의 빛나는 성공보다 노년의 지치지 않는 열정이 더 부럽다. 젊어서는 스티븐 킹에게 영어를 배웠고 나이 들어서는 그에게 인생을 배운다. 2016년 1월 8일에 감히 쓴 글입니다. 젊어서는 영어를 배웠고 나이 들어서는 인생을 하여튼 가르쳐준 스티븐 킹 얘기는 여기까지. 아니 그 스티븐 킹 저는 이제 사실 스티븐 킹의 영화는 그 쇼생크 탈출 그런 것 아마 그 외에도 좀 있겠죠. 그리고 근데 무서운 거 안 좋아하는구나. 무서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샤이닝인데 무조건. 그리고 무서운 거, 고생스러운 거 이런 건 아직 잘 못 봐요. 그런데 유혹하는 글쓰기 이 책을 그리고 스티븐 킹의 소설을 읽어보진 못했고, 근데 유혹하는 글쓰기를 좀 읽고 있는데 굉장히 어때요? 유머러스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 쓴 장르들을 보니까 공포물이 제일 많았고 코미디물은 없었어요? 코미디물은 없어요. 잘 쓸 것 같은데? 지금 박동 부장님이 스티븐 킹의 글쓰기에 대해 되게 중요한 지점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은 스티븐 킹의 공포물이 재밌는 이유가 다 사이사이에 유머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낚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딘가에 갔는데 약간 무서운 장소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무서우면 그 집을 끝까지 들어가지를 않죠. 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막 노래가 울려 퍼지고 사탕 나눠주고 막 그래서 점점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느껴. 이거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도 끝까지 가. 왜냐? 사이사이에 계속 재미난 뭔가가 있으니까. 스티븐 킹 소설이 유머가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보는 게 난 너무 재밌었어. 왜냐하면 공포를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포는 왜 한 번에 왁 하고 놀래키는 게 공포잖아. 네. 반전이거든. 네. 근데 그거를 슬금슬금 쌓아는 가지만 그 쌓아가는 내내 사람을 심장을 쪼기만 하면 독자가 지친단 말이죠. 네. 그거를 지치지 않게끔 계속 응원해 주는 게 개그예요. 이리 와봐. 재밌게 해줄게. 야야 무서워하지 마. 재미난 얘기라니까. 이러면서 끝까지 간다니까. 그런 맛이 있구나. 아니 나는 지금 갑자기 박동훈 님 얘기 듣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해가 됐어. 되게 유머러스한 작가예요. 만약에 스티븐 킹 영화가 있고 원작 소설이 있고 원작 소설도
이 번역된 판이 있고 원어 영어로 된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이제 작품이 있어요. 음? 어떤 순서로 보는 게 좋습니까? 저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영화부터 영화부터. 영화 보고 영화 보고 그 다음에 번역된 소설을 보세요.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런 원문. 다음에 원작이에요. 아,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제가 인생을 사는 방식인데 네, 항상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 어려운 걸 가잖아요. 네, 바로 우리가 접기가 쉬워요. 포기하기가 쉬워요. 근데 가장 접하기 쉬운 게 요즘 같은 넷플릭스 시대에 가장 접하기 쉬운 거는 사실은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넷플릭스에 스티븐 킹 치면은 많이 떠요. 근데 정말로 무서워요. 스티븐 킹 원작을 한 영화들은. 그래서 그걸 좀 보다가 그래도 이 작가가 재미난 이야기꾼이네 싶으면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을 한글로 번역된 걸 보시고, 그런다 만약 영어 원서로 가겠다면 저는 무조건 시작은 쇼생크 탈출, 리타이어스 앤 더 쇼생크 리뎀션을 추천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순서로 한번 저도 스티븐 킹에 제대로 입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우리 박동우 부장님이 유혹하는 글쓰기를 읽고 나니까 그걸 읽고 나면 스티븐 킹의 팬이 될 거예요. 이 작가 되게 매력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거거든. 네. 하여튼. 자, 오늘이 저희가 사실 크게 의식하지 않았는데 우리 내가 빌린 책 100회더라고요. 100회. 진짜? 오늘이 아마 100회인 것 100번째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맞을 거예요. 여기 지금 쌓여있는 게 99개이기 때문에 이번이 100회. 그래서 우리 댓글에 뭐 특집 방송 뭐 어디 가서 야외 이렇게 기대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도 계셨지만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아요. 제작에 드리는 시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전 준비를 같이 하지 않고요. 각자 그렇죠. 일주일 동안 주로 뭐 책 읽고 도서관 갔던 얘기들을 뭐 그와 관련 있는 얘기들을 일단 머릿속에 담고 머릿속에만 담아 심지어 써서 이렇게 갖고 있지도 않아. 맞아. 그러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녹음을 한 40분 50분 하고 편집도 거의 안 해요. 네, 앞뒤에 그 시그널하고 엔딩 붙이고 그리고 업로드가 끝. 그래서 일주일에 한 1시간 반 정도 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부실하게 해서. 그래서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댓글에 지난주 7일 이전 올린 그게 댓글에 그 민식 러브 팬 이분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다음 주 100회 방송은 스티븐 킹 특별 방송이 되는군요라고 했는데 진짜 스티븐 킹 특별 방송이 됐네. 그렇게 됐네요. 나 하고 나서 이 댓글 봤어 지금.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부지런해지기로 하겠고요. 100회를 올해 하고 나서 다음 주에 저희가 날씨가 허락하면 자전거 여행을 짧게 100회 기념. 100회 기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후원해주신 자금으로 짧게 자전거 여행 한번 다녀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사실 20대 때 거의 한 10년을 영어 공부에 매진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매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영어 공부를. 힘든 게 아니라. 그랬구나. 왜냐하면 그렇잖아. 가서 이제 막 미군 용산부대 난 거기 갈 때마다 내가 만약 스티븐 킹 소설을 내가 한 권 읽었어. 너무 재밌었어. 다시 그 헌책방 갈 때는 내가 어떻게 해서 막 설렜을 거 아니야. 네. 스티븐 킹 책 이번에 헌책방에 뭐가 들어와 있을까? 이 사람 뭐 유명한 뭐가 있다는데 그게 있을까 막.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사실은 어떤 일을 오래 하는 방법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방금 이제 박동부 장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가 빌린 책을 100회까지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면 그러니까 벌써 한 2년 가까이 됐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거를 큰 힘 들이지 않고 최대한 수월하게 했기 때문에 오래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독서가 됐건 운동이 됐건 일이 됐건 무언가를 꾸준히 오래 하고 싶으시다면 그 일을 힘들이지 않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거부터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쉽게 시작하셔야 오래 갑니다. 너무
딱 결심하고 그래. 난 오늘부터 그러면은 팔굽혀펴기 100개, 스쿼트 200개를 매일 하겠어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즐겁게 쉽게 즐겁게 해야 오래 간다. 오래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제목을 어디서 고를까?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100회 자, 그러면 또 즐겁게 해봤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우리는 그러면 다음 주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우리 강릉에 속초에 비 안 올까요? 자전거 여행이라 비 오면 진짜 힘든데. 그건 또 우리 그때 가서 고민하자고. 저는 네. 절대 미리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고민을 미리 한다고 그래. 올 비가 안 올까? 안 올 비가 올까? 그래요. 그래서 절대 미리 고민하지 않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